경기도 안양시의 한 병원. 만성 콩팥병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는 김재욱 씨입니다. 혈액 투석 시작한 지 만 10년 됐고요. 일주일에 3회, 한 번 할 때마다 4~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발바닥에 생긴 염증이 잘 낫지 않아 정형외과에서 검진을 받던 중 콩팥에 이상이 생긴 것을 처음 알게 됐다는 김재욱 씨. 초반엔 약을 먹으며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며 결국 4년 만에 투석을 하게 됐다는데요. 그때 혈당이 공복 시에도 200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화혈색소도 10이 넘은 상태라서 교수님한테 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고요. 당뇨병이 있었는데 제가 관리를 잘 안 했던 거죠. 당뇨 30대 초반부터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는 김재욱 씨.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데요.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며 분식이나 중식으로 고열량, 고염분, 고당분 식사를 하는 것은 물론 허기짐이 심할 때마다 폭식을 했다고요. 네, 초반 5년간은 아예 관리를 안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병원 약은 안 먹고 광고 보고 환도 사 먹어보고 혈당 떨어뜨린다고 해서 단전호흡이나 기술연도 해봤고요. 또 민간요법이나 대체의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병원에서 투석을 거부하다 건강을 더 잃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졌고 뒤늦게나마 투석 치료를 받으며 습관을 고쳐나가고 있다는 김재욱 씨입니다. 당뇨병만 정말 병원 약을 잘 복용하면서 관리를 했더라면은 지금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민간요법만으로 병을 해결했다고 고집하는 거는 정말 내 몸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병이 있다면은 무조건 의료진 말을 잘 듣고 따라서 병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한창이신데 말기 콩팥병으로 투석받고 계신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래도 좀 밝고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관리 잘 하셔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떤 분들이 콩팥병에 주의하셔야 하는지 닥터의 경고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닥터의 경고 주시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 낙제점, 수치 변동폭이 큰 당신 경고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변동폭이 큰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도 아주 치명적이지만 그중에서도 높았다, 낮았다를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에 콩팥의 혈관의 변화가 훨씬 더 현저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사구체 자체의 그런 자동 그런 조율 기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사구체에 걸리는 그런 부하도 증가됩니다. 따라서 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 전부 다 말기 심부전증에 걸리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혈당이나 혈압 관리를 아주 안정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세 분의 이제 신장내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닥터의 경고 두 번째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염증, 돌, 물주머니, 콩팥 질환이 있는 당신 경고합니다. 근데 돌, 결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고요. 염증이랑 물주머니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성 사구체 신염이나 또는 낭성 신장 질환, 낭성 콩팥 질환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이 나거나 소변 볼 때 아프고 옆구리가 아픈 그런 신우신염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에 걸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는 만성 사구체 신염입니다.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콩팥이 나빠질 수가 있고요. 돌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물주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검진에서 콩팥에 물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2개 있어요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냥 추적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 물주머니가 아주 많으면서 점차로 커지고 또 기능을 하는 콩팥의 그런 실질이 점차로 감소되는 예를 들면 다낭신종 이런 병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성신장병 그 원인 중에 4번째로 흔한 원인이 되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이승현 아나운서가 네네. 슬그머니 경고장을 꽂으셨어요. 예, 5년째 제 콩팥에는 0.9mm의 돌이 결석이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증상은 두 분 없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콩팥 질환 요주의 인물은 누구일지 세 번째 경고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한 운동으로 몸을 혹사시킨다. 운동 중독인 당신 경고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운동 중독이신 분들도 콩팥 위험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루에 30분, 주 5회 이상 하시는 경우에는 단백뇨와 체중을 감소시키고 심폐지구력을 더 향상시키기 때문에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과격한 운동,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골격근의 근육 세포에 손상을 줘서요. 그 세포 속에 있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색소가 나와서 소변 색깔을 커피색이나 콜라색으로 나오게 하고요. 이 색소가 나오면서 콩팥에 침착이 되면 급성 신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투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운동을 서서히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건강하려고 운동을 한 거고 고강도로 했으면 고강도로 더 빨리 건강해져야 되는데 소변색이 그러니까요. 왜 시커매진다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못 믿겠어요. 어떻게 꼬매질 수 있는 거죠, 김 교수님? 그러니까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연한 노란색이 정상 소변 색깔이고요. 왼쪽에 두 개가 흔히 말하는 간장색, 콜라색. 환자분들은 이제 소변 시커멓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금방 김재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횡문근 융해증이라든지 혹은 급성 사구체 신염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색깔의 소변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가장 중간에 있는 약간 밝은 핏빛 색깔은 오히려 급성 방광염 때 저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물 많이 드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 옆으로 약간 짙은 노란색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환자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탈수가 심할 때 보이는 농축요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이제 물을 좀 많이 먹으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소변 색깔이 저런 색깔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하지만 운동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경고장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예. 두 개예요. 예, 네. 그러니까 소변색은 정상이에요. 태훈 씨도 그렇죠? 저도 뭐 잘 안 하다가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 운동, 예. 소변은 괜찮고. 예, 한 4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하기 때문에 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쵸. 닥터의 경고 아직 두 개 더 남아 있는데요. 다음 경고 보실까요? 카페인 달고 살고 물을 멀리한다. 만성 탈수인 당신 경고합니다. 저도 해당되네요. 네. 커피를 주로 많이 마셔서. 네, 카페인 대표적인 음료가 이제 커피인데요. 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 한 100에서 한 200mg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게 300mg 이상 드시게 되면 이뇨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 수분을 섭취하는 대신에 커피를 드시게 되면 오히려 커피 때문에 탈수가 조장될 수가 있고요. 만성적으로 계속 탈수가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콩팥 기능을 또 혈액순환을 떨어뜨려서 나쁘게 하는 급성 신손상의 위험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꼭 드신다면 한두 잔 이내로 드신다면 연하게 드시고요. 연하게. 또 드신 이후에는 꼭 그만큼 양의 수분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럴 어이구, 수가. 왜요, 저는 왜요? 정말 추운 날에도 막 먹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 대신에 마셔요. 저는 네. 이게 당연히 제 콩팥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떴나 봐요, 요즘에. 탈수 일어나고 이래서. 푸석푸석한 느낌이 조금은 좀 들어요? 예. 경고 받겠습니다. 저도 뭐 거의 커피를 물처럼 많이 마시는 편이고 맞아. 태호 씨 많이 마시더라. 그다음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저는 밥 먹을 때 이제 또 물을 안 마시고 거의 국으로 이제 또 짜게 먹으니까 이거 무조건 두 개 큰일이다. 들어야겠네요. 이건 저도 자유로울 수 없네요. 저도 이건 그러니까요. 받아야 되네요. 커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판에 경고장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큰일이다. 이승현 아나운서님 예. 칸이 부족해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경고 받을 거 없을 것 혹시 같아요. 부족하면 겹쳐서 놓으셔도 돼요. 진짜요? 네, 겹쳐서 이런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닥터의 경고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주시죠. 나의 콩팥 나이 모르는 당신 경고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콩팥 나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네. 콩팥 나이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면 흔히 말하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콩팥의 나이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하면은 네. 이렇게 신사구체 여과율 뭐 몇 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은 뭐 100%, 6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을 직접 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혈중에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갖고 사구체 여과율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60, 80 이런 점수가 결국 예측된 사구체 여과율을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6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병이 있다는 걸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60 미만으로 되면은 재검을 하거나 혹은 신장이 나빠진 다른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을 많이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